예, 여름철, 여름날 그 아침에 제일 먼저 밖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꽃이 나팔꽃입니다. 나팔꽃은 참 수명이 짧지요. 아침에 그 뭐 노래도 있듯이 아침 이슬과 같이 이제 아침에 반짝했다가 낮 햇빛이 뜨거운 한 12시경이 되면 벌써 시들어지는 게 나팔꽃이죠. 근데 이게 그 나팔꽃은 여름꽃이죠, 여름꽃. 근데 이제 나팔꽃에도 우리가 이제 약재가 나옵니다, 약재가. 약재가 나오는데 나팔꽃 이제 씨앗이 나오죠. 꽃이 필 때는 씨앗을 볼 수가 없고, 씨앗을 볼 수가 없고, 씨앗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뭐 한 가을이라 겨울이 되다 보니까는 또 이제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나팔꽃에는 그 이제 씨앗이 이제 약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꽃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꽃이 진 그 줄기와 꽃 그 열매 씨앗의 그 이제 주머니하고 이제 씨앗을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예, 나팔꽃은 흑축이라고 합니다. 이름을 흑축. 예, 예, 흑축. 흑축이라고 나팔꽃 씨앗이죠. 예, 흑축이라고 하는데 이 나팔꽃 씨앗은 이렇게 알이 이렇게 작아도 굉장히 그 약성은 강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. 강한 효과를. 이제 요게 이제 씨앗이고, 요게 이제 흑축이로 약을 쓰는 거고, 요게 이제 꽃이 폈다가 지면서 요런 씨앗 주머니가 열리는 거고, 요 안에 보면 이제 한 6개, 4개, 8개 이렇게 이제 씨앗이 이렇게 이제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. 들어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강한 약재가 강한 약효를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성이 좀 있다고도 해요. 독성이 있다고. 그건 뭐냐면 이 변비가 심한 분들도 나팔꽃 씨를 몇 개를 이렇게 볶아 가지고 가루를 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요걸 달여 먹게 되면 변비가 이제 잘 뚫리죠. 조금만 더 먹으면 이제 그 변비가 뚫리면서 이제 설사가 할 정도니까는 그 약성이 강한 거죠. 그 여름철 같은데 이제 복부가 이제 팽창해가지고 그냥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할 때도 이 나팔꽃씨를 달여서 먹습니다. 나팔꽃씨를 달여 먹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소변 우리 이제 신장을 자극을 해가지고 소변을 잘 보게 하기 때문에 비만애들에게 좀 일부 이제 비만 약으로도 이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여기에서 이제 금기를 할 약재가 금기를 할 사람이 있겠죠. 금기를 할 사람. 그러니까 이제 심한 거보다도 이제 이렇게 이제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뭐 변비가 뜰 정도로 다 바로 이제 그 통변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는 누가 먹어서는 안 되냐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하고 이제 노약자들, 아주 이제 힘이 부족한 약한 사람이라든지 병중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노인들은 이걸 드시면 안 된다. 뭐 노인들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건 되게 노인들이 또 변비가 많죠. 맞는데 안 된다는 것보다도 노인들이 쓰실 때는 소량을 쓰고 더 주의를 하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노약자와 임산부는 금하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산부는 아주 금하야고 노약자는 소량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팔꽃 씨앗고 이제 나팔꽃 그 줄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.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뭐 약이 안 되는 식물이 없어요. 약이 안 되는 식물이. 지금 보면은 금년에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촬영을 못 했는데 뭐 맨드라미 씨앗이라든지 뭐 우리 화단에 있는 것도 거의 가보면 약재고 그렇죠. 예,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많습니다. 맨드라미 씨앗 같은 경우는 이제 청상자라고 그래가지고 눈을
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저 전복 껍데기를 소개를 할 때 눈을 맑게 하는 게 이제 결명자하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전복 껍데기하고 그 이제 저 맨드라미 씨앗이 이제 눈에 좋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작은 꽃에서 나오는 씨앗이라든지 꽃잎 이런 것도 이렇게 소중한 약재로다가 또한 그 옛날 같이 이제 그 참 저 약이 없는 것보다도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의원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뭐 시골 이런 마을에서는 우리 저 주변에서 나누는 것약저 식물 같은 걸로다 거의 이제 저 응급 처방을 많이 한 거지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게 이제 세종대왕님 때는 그 전국에서 그 유능한 한의사들을 이렇게 저 불러 모아가지고 뭐를 하셨냐면은 중국에서 나는 약재를 그러게 이제 그때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감초라든지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저 몽고라든지 저 내몽고 쪽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감초가. 그럼 이게 워낙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. 그다음에 계피라는 약재는 저 이제 열대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중국 대륙을 거쳐서 들어오다 보면 비싸고 그랬죠.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쌍화탕, 쌍화차도 거기에 이제 감초, 계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약재를 일반 서민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. 먹을 수가 없었죠.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세종대왕께서 그 한의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그 각자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있는 그 식물 약재 이런 걸 모아서 처방을 만들어 봐라 한 것이 향약 직성방입니다. 향약. 고향 향자다가 이제 그 약할 때 약이죠. 향약 직성방이라는 약재가 그 처방 이제 세종대왕 때 이제 나온 거죠. 그때 나온 약재를 보면 전부가 이제 뭐 우리 이제 지금 말하면 국산이지. 그 보약도 보면 이제 사물탕 같은 약재도 이제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저 당귀, 청국, 숙지향, 작약, 또 육미주황탕 같은 경우 그 왜 제가 산수유를 소개할 때 육미주황탕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도 이제 숙지향, 산수유, 산약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백봉령, 택사, 목단 이런 약재는 전부 우리 한국,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그런 약재를 주로 모여서 이제 보약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그랬을 때 이제 구급방이라는 약재 같은 것이 전부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약재 그런 약재 그런 게 나팔꽃 씨앗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다 구급약으로다가 가정 상비약으로다가 많이 놓고서는 사용을 했던 거죠. 이제 오늘 이 나팔꽃 씨앗 작은 씨앗이지만 이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. 예, 여러분 예, 고맙습니다. 향원약초서당 호원이었습니다. 이 동영상 보시고 아직도 이제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 거기에 그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것이나 또는 저한테 무슨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다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성심껏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여러분 고맙습니다. 추운 겨울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